바야흐로 2025년 대한민국. 이곳에서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현상이 하나의 거대한 신드롬이 되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바로 김용빈체 결풍이다. 누군가는 묻는다. 한 가수의 노래가 어떻게 유형의 글씨체가 되어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느냐고. 이것은 단순히 인기 있는 노래의 파생 상품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음악이 어떻게 한 시대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점령하며 마침내 일상의 풍경 자체를 재정의하는지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다. 김용빈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노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지워지지 않는 필체로 새겨졌는지 그 경이로운 침투의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모든 전설의 시작은 미미했다. 2025년 7월 11일 단 30초의 티저로 새벽을 깨운 김용빈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심장을 향해 발사된 한 발의 총성이었고 잠들어 있던 감성을 깨우는 비상벨이었다.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라는 직설적인 고백은 음원 차트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에 먼저 꽂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 감정을 소유하고 기록하고 영원히 박제하고 싶어 했다. 그 폭발적인 열망이 도달한 곳은 바로 SNS였다. 샵사인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 해시태그와 함께 팬들이 직접 꾹꾹 눌러 쓴 손글씨 가사들이 피드를 뒤덮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따라 쓰기가 아니었다. 만년필의 사각거림 속에는 니코틴 같은 그리움이, 젤펜의 매끄러운 감촉 속에는 캔디 같은 설렘이, 연필심의 아슬아슬함 속에는 놓아버린 듯 더 깊어진 집착이 담겨 있었다. SNS는 순식간에 수백만 개의 감정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공동시집으로 변모했다. 잉크는 더 이상 잉크가 아니었고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정이 응축된 성물이자 보이지 않는 연대의 증표였다. 이 기이한 현상을 놓칠 리 없는 거대 포털 기업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린다. 이는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니었다.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대중의 감성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시대의 아이콘으로 영구 보존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수만 명의 필사 이미지가 서버로 모여들었다. 각기 다른 모양, 다른 사연을 가진 손글씨들은 인공지능의 손에서 하나의 영혼을 가진 글씨체, 김용빈체로 재탄생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수백만 명의 손끝을 거쳐 마침내 하나의 폰트라는 불멸의 형태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김용빈체는 단순한 무료 배포 폰트로 남지 않았다. 발표 4일 만에 누적 다운로드 87만 회.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적 장악을 의미했다. 사람들은 이 폰트를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김용빈의 노래가 품은 감성의 세계관을 자신의 일상으로 기꺼이 설치한 것이다. 그리고 김용빈체는 바이러스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풍경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대로의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 차가운 픽셀로 가득했던 화면 위로 따뜻한 손글씨에 김용빈체가 떠올랐을 때 행인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딱딱한 안내 문구조차 김용빈체로 바뀌자 출퇴근길의 삭막함은 한편의 시가 되었다. 이 광고는 유튜브 3주 만에 2300만 조회수, 스마트폰 광고의 카피가 김용빈체로 흐르는 순간 광고 속 청년의 눈물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 침투는 더욱 깊숙하고 내밀하게 이루어졌다. 동네 단골 카페 메뉴판을 보라. 오늘도 너여서 세트, 블루 레모네이드 플러스 화이트 초콜릿 머핀 라는 메뉴명이 김용빈체로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당신의 뇌리에는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 라는 후렴구가 자동 재생된다. 커피의 맛은 단순한 미각을 넘어 노래의 아련한 감성과 뒤섞여 전에 없던 경험을 선사한다. 길거리 전광판, 지하철 광고, 카페 메뉴판, 심지어 동네 빵집의 오늘의 빵 팻말까지. 김용빈체는 도시의 모든 텍스트를 하나의 거대한 러브레터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음악이 일상으로 내려오는 가장 완벽하고도 저항할 수 없는 감성적 침투 방식이었다. 수많은 히트곡이 있었지만 왜 유독 저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야만이 이러한 전무후무한 폰트 신드롬을 낳았을까? 해답은 노래가 가진 본질과 현 시대가 갈망하는 가치의 교차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노래가 가진 서사의 힘이다. 이 곡은 영탁의 약속과 김용빈의 성장이 빚어낸 한 편의 드라마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만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약속의 무게, 그리고 꿈을 향한 치열한 과정을 함께 목격했다. 손글씨로 가사를 옮겨 적는 행위는 그 위대한 서사에 동참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둘째, 아날로그적 갈망이다.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고 잊히는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변치 않는 가치에 목말라 있었다. 필사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지극히 아날로그적이다. 한자 한자 눌러 쓰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노래의 의미를 더 깊이 곱씹고 흩어지는 감정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김용빈체는 이러한 아날로그적 감수성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일종의 구명보트였던 셈이다. 음악평론가 이채연이 판소리 추임새 같은 발성과 모던 발라드 코드의 결합이라 평했듯 이 노래는 본래 경계를 허무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팬덤 문화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청취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손글씨를 통해 2차 창작자가 되었고 폰트를 통해 문화 전파자가 되었다. 김용빈 현상은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 온라인과 오프라인, 음악과 일상의 경계까지 모두 허물어버린 혁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안다. 김용빈체는 단순한 폰트가 아니라 2025년을 상징하는 문화적 화석이자 한 시대의 집단 감성이 남긴 뚜렷한 흔적이라는 것을. 그것은 노래 한 곡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다. 김용빈은 스펙터클 대신 속삭임으로, 고음 대신 호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동이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탁은 팬 100명과 함께하는 합창 버전 리믹스를 약속했고 김용빈은 트로트와 발라드가 한 곡처럼 교차하는 새로운 2부작 싱글을 예고했다. 김용빈체가 글씨로 세상을 물들였다면 다음에는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의 일상을 또다시 점령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그러니 긴장을 늦추지 않는 편이 좋겠다. 또 다른 기적이, 당신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할 또 다른 노래가,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문화 현상이 바로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어제도,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현상에 중독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